진시황의 죽음과 함께 거대한 제국의 심장이 멎었다. 광대한 진 제국은 순식간에 끝없는 혼돈과 불안의 심연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 틈을 비집고 어리석고 나약한 이세 황제 호해와 그의 그림자 뒤에 숨은 교활한 황간 조고의 시대가 막을 올렸다.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직 젊지만 강직한 정신을 지닌 하급 관리 이선은 조정의 모든 숨결에서 불길한 기류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거짓이 진실을 짓누르는 피할 수 없는 어둠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예감하며 불안한 눈빛으로 황궁의 높은 담을 응시했다. 진시황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광대한 진 제국을 깊은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다. 북방 순행 중 황제가 쓰러졌다는 소식은 들불처럼 퍼져나갔지만 이미 그의 유해는 싸늘하게 식어 수레 속에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공식적인 발표가 미뤄지는 동안 황실 내부에서는 검은 음모가 조용히 시작되었다. 강력한 시황제의 부재는 어리석고 나약한 막내 아들 호해와 그의 그림자 뒤에 숨은 교활한 황간 조고의 시대를 예고하는 불길한 서막이었다. 아직 젊지만 강직한 정신을 지닌 하급 관리 이선은 조정의 불안한 기류를 예민하게 감지하며 거대한 거짓이 진실을 짓누르는 어두운 시대의 도래를 예감하고 있었다. 시황제의 유언은 분명했다. 제국의 장남 부소에게 황위를 잇게 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를 전달받은 조고는 승상 이사와 당시 황위를 탐하던 공자 호해를 은밀히 꿰었다. 그들은 시황제의 유서를 위조하여 부소에게 자결을 명하는 거짓 조서를 꾸며 보냈다. 당시 북방 변방을 지키던 부소는 아버지의 명이라 믿고 주저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선은 황실 내부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를 목격하며 비탄에 잠겼다. 충성스럽고 유능한 황태자가 단지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음모로 인해 쓰러졌다는 소문은 조정의 조용하지만 깊은 슬픔을 드리웠다. 이내 나약하고 유약한 호해가 진 2세 황제로 옹립되었다. 황제의 자리에 앉은 호해는 자신의 총애를 등에 업은 조고를 낭중령에 임명하며 권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했다. 옥세를 담당했던 부세령에서 진시황의 측근이 된 조고는 이제 황제의 지근거리에서 모든 정사를 좌우하며 제국의 불길한 미래를 예고했다. 이선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권력 찬탈극의 깊은 절망을 느꼈다. 진실은 왜곡되고 정의는 짓밟히는 현실 앞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강대했던 진 제국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직감한 그는 차가운 궁궐 바닥에 홀로 서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어두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호해를 2세 황제로 옹립한 후 황간 조고의 권력 장악은 거침없는 폭풍처럼 진 제국을 휩쓸었다. 낭중령에 오른 그는 궐문 수비를 장악하며 황궁 안팎의 모든 정보와 인사를 통제했다. 나약한 황제 호해는 조고의 손안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조고는 그 뒤에 숨어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조정의 핵심 권력을 움켜쥐었다. 그의 눈빛은 권자를 향한 자신의 야망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걸림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감히 자신에게 반대할 만한 자들은 이 제국에 존재할 수 없다는 듯 그 광기 어린 시선은 차갑게 빛났다. 조고의 제거 목록에 가장 먼저 오른 이들은 진시황이 살아생전 가장 신뢰했던 인물들이었다. 북방 변경을 굳건히 수호했던 명장 몽염과 그의 지략가 동생 몽의 형제. 그들은 조고가 조작한 유서에 따라 부소가 자결을 강요받았을 때 황실의 명백한 불법을 직시하며 충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몽염은 유서의 위조를 의심하고 부소에게 반격을 권유했으나 부소는 거절했다. 이러한 강직함은 조고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비쳤다. 조고는 2세 황제 호해를 부추겨 몽염과 몽이를 억울한 제목으로 감금하고 결국 잔인하게 죽음을 맞게 했다. 한때 제국을 지탱했던 두 기둥이 무너지자 이선은 궁궐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몽씨 형제의 비참한 소식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진실과 충성심이 오히려 목숨을 앗아가는 시대,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함이 따리를 틀었다. 그러나 조고의 피해 숙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과 함께 시황제의 유서를 위조하여 호해를 황위에 앉혔던 최고 권력자 승상 이사마저 그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다. 이사는 조고의 교활한 술수에 뒤늦게 자신 또한 이용당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조고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조고는 이사를 모함하여 불충과 역모제를 씌웠고
혹독한 고문과 신문 끝에 결국 오족을 멸하는 참혹한 죽음을 맞게 했다. 진나라의 행정체계를 세우고 법가를 통해 부국 강병을 이룩했던 한 시대의 재상. 이사의 비참한 최후는 조정 대신들에게 조고의 권세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며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피로써 각인시키는 잔혹한 본보기가 되었다. 이제 진 제국의 조정은 조고의 독재 아래 완전히 굴복했다. 감히 그의 말에 반대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성과 같은 하급 관료들은 숨죽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언제 자신들의 목숨이 풍전등화처럼 흔들릴지 모르는 공포가 궁궐 전체를 지배했다. 조정에는 오직 조고를 향한 아첨과 맹목적인 폭종만이 가득했으며 진실은 깊은 그림자 속에 갇혀 숨쉬지 못했다. 겉으로는 황제의 통치 아래 질서가 유지되는 듯 보였지만 그 속은 조고의 탐욕과 공포 정치로 인해 이미 깊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백성들의 신음소리는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지 못하고 갇혀버렸다. 호에는 황제가 되었지만 그의 자리는 허울 뿐이었다. 그는 밤낮으로 궁궐의 사치와 향락에 탐닉하며 국정을 완전히 조고에게 맡겼다. 조고는 꼭두각시 황제를 등에 업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진시황의 막내 아들로서 어쩌면 진시황의 예언대로 진나라를 망하게 할 호가 바로 호의 자신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즉위 후 자신의 제위를 위협할 만한 형제들과 심지어 누이들까지 20여 명이나 숙청하는 잔인함을 보였다. 이 모든 숙청의 배후에는 조고의 간언이 있었다. 조고는 진나라의 마지막 혈통을 스스로 끊어버리도록 호해를 부추겼고 이는 제국의 기반을 더욱 흔들었다. 조고의 권력은 이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되었다. 그의 출신에 대한 소문은 무성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조나라 왕실의 먼 친척이었으나 죄를 지어 비천한 신분이 되었다고 수군거렸고 또 어떤 이들은 그가 은궁 출신이라고 했다. 황관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과거는 여전히 신비에 쌓여 있었다. 확실한 것은 그가 힘과 형법에 능통했으며 진시황의 총애를 받았고 이제는 이세 황제마저 소나기에 넣은 채 제국을 좌지우지하는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는 점이었다. 하급 관리 이선은 나날이 피폐해져 가는 백성들의 삶과 대비되는 조정의 사치와 부패의 분노를 금치 못했다. 공납의 횡령, 부당한 형벌, 명백한 문서, 위조 등 사소하지만 끊이지 않는 부정들이 조정 깊숙이 만연해 있었다. 이선은 몇 차례 용기를 내어 이러한 부정을 고발하려 했으나 매번 벽에 부딪혔다. 진실은 이미 권력자들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거나 철저히 무시되기 일쑤였다. 동료들은 그에게 조고의 눈 밖에 나는 행동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단지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가족과 가까운 동료들에게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옳고 그름을 명확히 아는 자로서 침묵해야 하는 현실은 이선의 양심을 갉아먹었다. 그는 깊은 번민에 빠졌다. 진실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라도 진실을 외쳐야 하는가? 그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정의감과 차가운 현실적인 두려움이 끊임없이 충돌했다. 조정은 침묵과 아첨의 그림자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었고 이선은 그 그림자 속에서 홀로 고뇌하는 작은 불씨와 같았다. 조고의 오만함과 권력에 대한 확신은 이제 극에 달해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는 이세 황제 호해를 꼭두각시 삼아 진나라 황족과 대신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며 조정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법률에 능통하여 진시황의 총애를 받던 시절부터 이미 야심을 키워왔던 그는 이제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시험하고 그에게 감히 반기를 들 마지막 씨앗마저 뿌리 뽑으려 했다. 조정은 아첨과 침묵으로 병들어 있었지만 조고는 혹여 남아있을지 모를 불순한 기운을 완전히 제거하고자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궁중에 진귀한 사슴 한 마리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급 관리 이선은 이 소식을 듣고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평소 같으면 황실의 사소한 흥밋거리로 여겼을 테지만 조고의 그림자가 드리운 지금은 모든 것이 예사롭지 않았다. 조고가 호해를 법률로 가르치며 그를 장악했던 것처럼 이제는 진실마저 조작하려 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이선을 짓눌렀다.
이선은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조고가 던지는 거대한 시험이자 교활한 함정임을 직감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옛말처럼 조고는 이세 황제 앞에서 사슴을 말이라고 주장하며 신하들의 충성심을 시험할 터였다. 과연 그 앞에서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양심과 목숨 그리고 가족의 안위 사이에서 깊은 내적 갈등에 휩싸였다. 이미 수많은 강직한 이들이 조고의 손에 쓰러졌기에 진실을 말하는 순간 자신 또한 그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임은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진실을 짓밟는 이 암흑 같은 시대에 침묵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질문이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맴돌았다. 이선은 다가올 운명의 순간을 예감하며 초조하게 밤을 지새웠다. 운명의 그날 황궁대전은 비정상적인 침묵으로 가득했다. 조고는 옥자에 앉은 허수아비 호에 황제에게 고개를 숙이며 병사들이 끌고 온 사슴 한 마리를 가리켰다. 폐하,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호에 황제의 미간이 의아함으로 찌푸려졌다. 승상, 그대는 잘못 본 것이요. 어찌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시오? 그 황제의 말에도 조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전의 신하들을 싸늘하게 후었다. 경들은 저것이 무엇으로 보이는가? 폐하께 아뢰라. 조고의 살기 어린 시선이 대전을 휘감자 대다수의 신하들은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조고의 잔혹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감히 그의 권세에 맞설 용기가 없었던 수많은 입술이 일제히 움직였다. 말이옵니다. 폐하, 저것은 분명 좋은 말이옵니다. 거짓의 합창이 대전을 가득 메웠다. 이선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그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다. 눈앞의 짐승은 명백히 사슴이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순간 자신과 가족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임을 직감했다.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그는 조고의 칼날 같은 시선과 마주쳤다. 망설임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러나 이선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대전 안에 울려 퍼졌다. 승상, 그것은 분명 사슴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대전은 얼어붙었다. 조고의 싸늘한 눈빛이 이선을 꿰뚫었다. 이선은 자신 외에 몇몇 소수의 신하들도 사슴이라고 말하는 것을 어렴풋이 들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이제 조고의 복수 명단에 가장 먼저 오를 이름 중 하나가 되었음을. 살벌한 침묵 속에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듯했다. 지록이마 사건의 여파는 조정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파도와 같았다. 조고의 보복은 누구도 예상치 못할 만큼 잔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이선은 자신이 진실을 말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했다. 그를 포함하여 사슴을 사슴이라 말했던 소수의 강직한 신하들은 하나둘씩 파직되거나 차가운 옥사에 갇히거나 심지어 처형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궁정은 피로 물들었고 진실을 말할 용기는 점차 사라져갔다. 이제 조정에는 조고의 독재 체제 아래 완전히 굴복한 자들만이 남았다. 그 누구도 감히 그의 말에 반기를 들거나 진실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침묵은 곧 생존의 유일한 길이었고 아천만이 조고의 눈에 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다. 권력을 향한 조고의 탐욕은 끝없이 커져갔고 나약한 이세 황제 호에는 여전히 사치와 향락에 빠져 국정을 멀리했다. 조고는 이러한 황제를 등에 업고 전행을 일삼으며 진나라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다. 민심은 이미 황실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었다. 백성들은 가혹한 통치와 끝없는 부역에 시달리면서도 조정의 무능과 부패에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억압받던 민초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봉기로 터져나왔다. 진승과 오강의 난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거대한 반란의 불꽃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진나라의 강대했던 위세는 이제 과거의 전설이 되었고 제국은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르게 멸망의 길을 걸었다. 수도 함양마저 반란군의 위협에 처하자 조고는 마침내 자신의 꼭두각시였던 이세 황제 호에마저 제거할 것을 결심했다. 기원전 207년 조고는 사위 염락을 시켜 호에를 자결하도록 강요했고 22세의 어린 황제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거짓이 진실을 짓밟았던 제국의 몰락은 이제 정해진 수순이 되어버렸다.
이선은 어지러운 세상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권력에 눈이 멀어 폭정을 일삼던 조고 역시 부소의 아들이자 새로운 진왕으로 옹립된 자영에 의해 암살당하며 탐욕스러운 삶의 대가를 치렀다. 그의 죽음은 허망했고 그가 세운 거짓의 제국 또한 오래가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 기울어진 진나라는 조고의 죽음으로도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 호해 황제의 무능과 조고의 전행이 빚어낸 혼란, 그리고 이어진 지록이마의 거짓은 진나라를 멸망이라는 거대한 파국으로 이끌었으며 결국 짧은 역사를 뒤로하고 쓰러져 갔다. 조정에서 쫓겨났던 이선은 다행히 목숨을 부지하고 황량한 폐허가 된 제국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지록이마 사건이 남긴 뼈아픈 교훈은 그의 가슴 속에 영원히 새겨졌다. 진실이 외면되고 거짓이 권력의 이름으로 횡행하며 아첨이 진심을 덮을 때 한 개인의 삶뿐 아니라 거대한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그는 온몸으로 경험했다. 이선의 이야기는 먼 훗날까지 전해져 권력자의 농단과 새빨간 거짓말에 맞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는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메시지가 되었다. 그의 외로운 진실은 암울했던 시대의 한 줄기 빛으로 남아 후세 사람들에게 양심과 정의의 가치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